안녕하세요. 약국 실습생 김학영, 김도연입니다. 비타민C, 철분, 오메가3, 유산균, 마그네슘.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영양제도 같이 먹었을 때 서로 도움을 주는 조합이 있는 반면 오히려 다른 영양제의 흡수를 방해해 시간 간격을 두고 먹어야 하는 조합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오늘은 영양제끼리 어떤 조합이 좋은지 또 어떤 조합은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섭취했을 때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첫 번째, 철분과 비타민C. 철분은 우리 몸에서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철분 30ml를 흡수하는데 비타민C 200ml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분 보충제를 복용할 때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함께 섭취하면 철분제의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반면 다른 무기질이 함께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는 오히려 철분 흡수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철분제를 복용할 때는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칼슘과 비타민 D입니다. 칼슘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이고 비타민 D는 장에서 칼슘 결합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고용량의 칼슘과 비타민 D를 장기간 복용하면 혈중 칼슘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구역, 변비, 피로감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량을 확인하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콜라겐과 비타민 C입니다. 콜라겐은 피부 보습 및 장벽을 유지해줄 뿐만 아니라 몸의 형태와 구조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콜라겐 합성에 비타민 C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통하여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에 이용되는 효소를 활성화하여 탄탄한 형태를 유지시켜줍니다. 비타민C가 결핍될 경우 콜라겐의 구조가 튼튼하게 형성되지 못하여 피부 장벽이 약화되고 탄력이 감소하여 괴혈병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둘이 함께 섭취할 경우 콜라겐 합성이 증가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과량의 콜라겐을 먹는 것보다는 적정량을 적절한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오메가3와 비타민 E입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돕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산화에 취약하며 산화되어 포화지방산이 될 경우 오메가3의 효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으로 오메가3의 산화를 막아줘 둘을 같이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오메가3 중 품질 유지를 위해 비타민 E가 포함된 제품이 많습니다. 추가적으로 비타민 E를 복용할 경우 과량의 비타민 E를 복용하게 되어 두통, 피로감, 그리고 출혈 위험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분표를 확인하고 비타민 E의 함량을 계산하여 적절하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같이 먹는 것을 피하거나 시간을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은 조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철분과 칼슘이나 아연입니다. 이는 같이 먹는 걸 비추천드리는 가장 대표적인 조합으로 칼슘과 아연은 철분의 최대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철분을 아침에 복용했다면 칼슘이나 아연은 다른 시간대에 복용하는 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칼슘이나 아연은 종합 비타민에 많이 들어있어 식후에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철분은 음식이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식사 전이나 기상 후 복용하는 것이 가장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지만 공복 복용 후 속이 불편하다면 소량의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비타민 A와 루테인입니다. 비타민 A와 루테인은 둘 다 눈이 침침하시거나 피로한 분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영양제인데요. 루테인 자체가 비타민 A의 일종이기 때문에 중복 복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타민 A를 과다 복용할 경우 설사, 구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과량은 금물. 여기서 잠깐, 비타민 C는 산성이기 때문에 유산균과 같이 먹으면 유산균이 죽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유산균이 산성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타민 C와 함께 먹으면 무조건 유산균이 죽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의약품연구회 회장 오인성 약사는 유산균은 기본적으로 산에 견디는 힘인 내산성과 담즙에 견디는 힘인 내담즙성을 지닌다며
일부 약한 유산균은 위산에 죽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언제 어떤 형태로 먹어도 살아서 장까지 도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산균은 무조건 비타민C와 떨어뜨려 먹기보다는 제품에서 권장하는 복용법과 보관 방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양제끼리 조합만큼 중요한 것이 영양제와 약의 상호작용입니다. 예를 들어 마그네슘은 일부 항생제와 골다공증 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의 흡수를 방해하며 유산균과 항생제를 같이 먹으면 항생제가 유산균을 죽여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와파린이나 헤파린 같은 혈액 응고 방지제를 드시는 분이 오메가3를 복용하면 혈액을 묽게 만들어 상처가 나거나 수술 시 지혈이 되지 않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영양제니까 약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약사에게 복용 중인 영양제를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먹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조합은 철분과 비타민C, 칼슘과 비타민 D, 콜라겐과 비타민C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좋은 대표적인 조합은 철분과 칼슘, 아연, 그리고 영양제와 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제는 무조건 같이 먹어야 한다 또는 이 조합은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된다처럼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양제의 종류와 함량, 복용 목적, 그리고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에 따라 상호작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한꺼번에 복용하고 있다면 제품 뒷면의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고 중복되는 성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영양제를 추가하기 전에 의사나 약사에게 현재 복용 중인 영양제를 알려주세요.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제인 만큼 많이 먹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올바르게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영양제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복용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